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큰 비가 예보됐지만 다행히 우려했던 폭우는 없었습니다. 아침에 잠시 비가 내리다가 낮들어서 대부분 그치면서 예상보다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장마 기간인 최근 날씨를 살펴봐도 비와 폭염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유가 뭔지 이수복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의 우산은 접혀 있고 흐린 날씨 속 촉촉하게 젖었던 거리는 말라갑니다. 큰 비가 예보됐던 대전의 거리입니다. 곳에 따라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예보됐지만 아침 한때 10mm 안팎의 비가 내렸을 뿐 낮들어 대부분 그쳤습니다. 세종과 공주 등에서도 아침 한때 시간당 20mm 안팎의 비가 쏟아지더니 오전에 대부분 그쳤습니다. 저 일기예보 보고 아침부터 계속 비 온다 해가지고 우산 들고 나왔는데 지금 쓰지도 못하고 비도 안 오고 해가 지금 무용지물 됐어요. 주 단위로 따져도 오락가락 장맛비 소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3일부터 이틀 동안 비가 내리다가 지난 주말부터 30도 넘는 더위가 이어지더니 오늘 새벽부터 장맛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기상청은 중부지방 인근에서 장마전선이 수시로 북상과 남하를 반복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선이 올라가면 비가 그친 뒤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해 더위가 찾아오고 다시 내려오면 비가 내립니다. 이 같은 전선의 이동이 하루에도 수차례 이어지고 주 단위로도 반복돼 비와 더위가 번갈아 찾아온다는 겁니다. 정체전선이 올라가면 이제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날씨가 일시 좋아지면 일사회에서 기온이 크게 올라가고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던 장맛비는 늦은 오후 들어 다시 시작되면서 세종을 비롯해 보령, 서천 등 충남권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저녁까지 충남 북부 50에서 150mm, 남부는 3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후 정체전선의 이동이 계속되면서 주말엔 더위가 다시 찾아오겠고 다음 달 5일부터 비 소식이 예보되는 등 비와 더위의 반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내일 열리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국 161곳에 이르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 일부 해제가 논의되면서 대전과 세종, 충남이 포함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천안, 공주, 논산은 장기간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지속적인 집값 하락세로 인해 일부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가 아직 주택 시장이 불안정한 것으로 보고 신중히 접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면서 해제 여부가 주목됩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 브레이크가 고장난 사실을 알면서도 수리하지 않고 고객이 타도록 방치했다가 사고가 나게 한 공유업체 관계자 2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26살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후 1시 40분쯤 충남의 한 도로에서 공유 앱으로 브레이크가 고장난 전동 킥보드를 대여해 몰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도로를 가로지르던 승합차와 충돌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관리업체 지부장과 직원 등 2명은 전날 브레이크 고장이 있어 수리 요청을 받고도 허위로 수리한 것으로 꾸며 본사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육군훈련소의 신병 수료식이 2년 4개월 만에 대면으로 재개됐습니다. 훈련병들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영예 면회까지 허용되면서 지역 상권도 모처럼 만에 활짝 웃었습니다. 김철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군가와 함께 힘찬 걸음으로 훈련병들이 입장하자 가족과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힘찬 박수로 이들을 맞이합니다. 해외 영주권을 포기하고 군대 입대한 아들을 보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아버지는 늠름해진 아들의 가슴에 계급장을 직접 달아줍니다. 부부가 다 남아공에서 지금 살고 있고요. 군대를 보내고 이제 보기 위해서 같이 저는 4월 달에 들어왔죠. 떨어져 있어서 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행사가 그래도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대면 수료식이 2년 4개월 만에 다시 재개됐습니다. 입대할 때까지만 해도 수료식 때 직접 얼굴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지 못했던 가족들은 대면 행사 소식에 급하게 휴가를 내고
전국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저희 집 막내인데 또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안심도 되고 좀 울컥하고 오랜만에 보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훈련을 마친 장병들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영해면회도 허용되면서 인근 식당과 카페에는 6천여 명의 장병과 가족들로 붐볐습니다. 오랜 기간 침체됐던 인근 상권에는 모처럼 활기가 띄었습니다. 매출이 상당 부분 감소됐고 그다음에 주변 상권도 많이 죽어서 전체적으로 다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영해면회가 시작됨으로써 매출이 그만큼 또 증가할 거라고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육군훈련소 대면 행사 재개로 지역엔 연 200억이 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논산시는 입소대 인근 주차라인 도색 등 장병 가족의 편의를 위한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육군훈련소도 코로나19 확산세를 지켜본 뒤 이병식 행사도 대면 행사 전환을 계획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다음 달 출범하는 대전시의회 의장 자리를 놓고 다수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종선 당선인은 대전시당이 그간 다선 의원이 의장을 맡아온 원칙과 관행을 무시하고 원구생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당내 18명의 당선인 가운데 유일한 재선인 자신이 차기 의장으로 합의 추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지난 27일 열린 당선인 간담회에서 당내 의장 후보에 대한 합의 추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경선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가장 큰 걱정, 바로 아플 때 도움 청할 사람이 없다는 거겠죠. 대전의 한 자치구가 도입한 AI 스마트 돌봄 서비스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AI가 위급 상황 신호를 재빨리 알아채서 119에 대신 신고하고 어르신들의 생명을 잇따라 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어지럼증으로 쓰러진 73살 이기성 할아버지. 도움 청할 사람이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 집에 설치된 AI 스피커를 향해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목소리를 인식한 AI가 담당 공무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119 신고까지 접수한 덕분에 10분 만에 응급실로 후송돼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19가 와가지고 인공호흡 하고 하더라고요. 이게 참 AI한테 사실 고맙기도 하고. 지난 23일 새벽에는 심장 통증을 호소하던 70대 어르신이 AI의 도움으로 응급실로 무사히 후송됐습니다. 대전 유성구가 도입한 AI 스마트 케어 서비스는 독거 어르신이나 장애인 가정에 인공지능 스피커를 보급해 보살피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응급 상황 시에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급 상황 문자가 전송되고 관제센터로 긴급 호출이 이뤄집니다. 평소에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노래도 틀어주고 날씨와 버스 도착 시간까지 알려주다 보니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심심하고 그러면 노래도 부르면 노래도 나오고 어디 가려면 버스 시간 알려달라면 그거 하고. 지난해 30가구를 시작으로 올해 12가구를 추가한 유성구는 수요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에 이런 내용을 홍보를 하고 또 수요조사를 해서 이거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한테 충분히 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AI 돌봄 서비스가 평소에는 어르신들의 말동무로 위급 상황에는 건강을 살피는 긴급구조 도우미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누리호에 실려 우주로 날아간 4개의 큐브 위성이 오늘부터 이틀 간격으로 사출됩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큐브 위성 가운데 하나인 조선대 제작 위성이 사출되며 궤도 안착 후 조선대에 설치된 지상 수신국과 첫 교신에 성공 여부는 내일 새벽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된 임무는 최근 폭발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 백두산 폭발 징후, 열섬 현상 등 지구상의 변화 현상 관측입니다. 누리호에 실린 4개의 큐브 위성은 우주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하나로 조선대, 서울대, 연세대, 카이스트에서 하나씩 개발했습니다. 누리호 2차 발사 성공 이후 항공우주연구원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공공연구노조가 항우연뿐만 아니라 25개 과학기술계 출연 연구기관의 노동 조건과 처우를 상향 평준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성명에서 정부가 연일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며
임금 피크제 강제 도입, 초임 삭감, 각종 복지제도 축소 등을 강행했던 트라우마가 연구 현장을 덮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하루속히 출연연이 자율 책임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우수한 인력이 대학 민간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를 포함한 처우와 정년 제도를 개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따른 지방 소멸로 지역 대학들도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하는 등 갈수록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새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지방대학 살리기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중앙정부의 대학 정책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는 것이 핵심으로 지역 현실에 맞춘 정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입니다.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대전 지역 사립대학들은 신입생 충원율이 80%대에 머물렀고 지방 거점 대학인 충남대마저도 충원율이 99.5%로 2년 연속 미충원자가 발생하는 등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새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대학 살리기를 국정과제로 채택했습니다. 지방정부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지역 인재를 키우겠다는 건데 가칭 지역고등교육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지방정부가 지방고등교육을 지원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재정과 권한을 넘겨줘 지역 특성에 맞게 지방대학을 관리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나아가 한계에 처한 지방대학 문제와 등록금 규제 완화 등 민감한 사안도 지방정부로 이관해 지역별 상황에 따른 다양한 정책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한 대학이 퇴출된다는 것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이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이 문제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특히 내년부터 지방정부와 지역산업, 지방대, 지방교육청 등이 연계한 지역인재 투자 협약 제도가 도입되고 기존 지역혁신 RIS 사업과 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의 예산 집행 권한도 지방정부가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역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대학과 학과를 만들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방대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만 교육부뿐 아니라 다양한 중앙부처가 지역 인재나 지방대 육성에 참여하고 있어 이를 통합하거나 조율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고 지역마다 재정 자립도의 차이가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한 재정 지원 계획 마련이 과제입니다. 국토부나 중기부나 다양한 사업들을 지방에서 하거든요. 지방에 보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하는 또 뭔가를 만들어래. 이런 것을 시도에서 하나의 총괄적인 역할을,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낫다는. 이와 함께 지방대 관련 지방정부 권한 강화와 고등교육 재정의 효율적인 배분 등을 위한 관련 법이나 제도 마련, 정치권의 협력을 이끌어낼 대책도 조속히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대전지법 형사 4단독은 지난해 3월부터 석 달간 집을 나와 남자친구와 함께 생활하며 어린 세 딸을 집안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어머니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집을 나간 사이 10살 맏딸이 집안일을 하며 6살과 8살 동생들을 돌봤으며 집안 곳곳에는 쓰레기가 쌓였고 쥐와 벌레도 돌아다녔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아이들이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충남 도내에서 올해 첫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어제 고열과 혈소판 감소 증세가 나타난 60대 여성을 진단 검사한 결과 SFTS 양성을 확인했습니다. SFTS는 보통 4에서 11월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린 후 4에서 15일간 잠복기를 거쳐 발현되고 충남에서는 최근 5년간 115명이 감염됐으며 22%인 25명이 숨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과 구토, 설사 등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야외 활동력을 알리고 진료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 치러지는 김태흠 충남도지사 취임식이 사이버 소통 공간, 이른바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충남도는 전국 최초로 온오프라인 회의가 가능한 메타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충남문회회관에서 열리는 새 도지사 취임식에 처음 활용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도민과 MZ세대 공무원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메타버스 취임식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전관광공사는 대전 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에 있는 호텔 오노마 대전 오토그래프 컬렉션이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호텔업 등급 심사에서 5성급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호텔 오노마는 신세계백화점 아트앤사이언스와 이어져 있어 쇼핑과 호캉스를 즐길 수 있고 인근의 국립중앙과학관과 엑스포과학공원, 대전 컨벤션센터 1, 2전 시장, 한밭수목원, 미술관이 인접해 있어 지역 마이스 산업의 메카로 변모할 전망입니다.